최근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응시자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자영업 종사자 역시 중장년층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령화의 결과가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휴식이 아닌 일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퇴는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출발선이 된 지금, 인생 2막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자, 이 중장년층 대상 기술교육과정 정원이 조기 마감될 만큼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주변에 보면요. 벌써 한 50대만 돼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또 제2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깊으시더라고요. 요즘. 예, 제주위에 저는 이제 교육계에 있잖아요. 제주위에도 그 외 증권 같은 데 계신 분들도 요즘 박사 과정에 많이 오세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인생이 어차피 퇴직하고 나서도 긴데 네. 그렇죠.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이러려면 박사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초고령 100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5, 60대가 인생 2막에 대해서 내가 재취업을 해서 어떻게 나머지 경제 생활을 영위하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자격증 공부에 매달리시게 된 그런 느낌입니다. 은퇴 후에도 한 60세 넘어서 은퇴하셔도 여전히 한 50년 정도, 4, 50년 정도 스스로 이제 경제 생활 하시면서 살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취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기술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이왕이면 뭐 청소나 아니면 뭐 굉장히 단순한 업무보다는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한 직장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나의 인생 2막을 살아보겠다. 뭐 이런 게 시니어 자격증 열풍의 근원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시니어들의 고령층의 자격증에 대한 열풍은 일시적인 뭐 열풍이라고 보기에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벌어질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가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제가 이제 아닐까. 눈에 장난기가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연륜을 쌓은 거잖아요. 저는 방송 연륜을 네네. 쌓았고 그렇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연마하신 분인데 이게 60살쯤 돼갖고 나가라니 아깝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기술을 더 이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적게 받더라도 다른 곳으로 재취업하고 싶대. 언변을 이용해서 팥을 파시는 건 어때요? 매주를 쓰는. 말씀을 잘하시니까. 네. 어쨌든 자 이런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이런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연령대별로 찾아가는 사이트나 이제 이 지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50세 이상, 지금 50세 이상이라면 50 플러스 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게 가봐야겠네요. 광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일자리 교육을 넘어서 실제 이제 취업까지 꼼꼼하게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50 플러스 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에 하나 나이는 이걸 좀 초과했다, 60세 이상이다라고 하면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거주 지역을 입력하게 되면 근처에서 일자리 공고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처에서 봤더니 나는 요리를 잘하는데 봤더니 어린이집 조리사를 찾는다. 혹은 뭐 버스 운전원을 찾는다. 다양한 일자리가 그냥 올라오니까 자기에 맞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까운 이제 시니어 클럽이나 이제 주민센터에 나가게 되면 나에게 적합한 맞는,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에도 이전 이제 기능을 조금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직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좀 통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평생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격증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기술 자격증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큐넷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큐넷으로 부르는데 정확한 용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큐넷에 가보시면은요, 이게 다양한 기술 자격증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이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조건까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잘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자격증 많거든요.
나에게 맞는 자격증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큰 대분류만 보더라도 직무 분야만 보더라도 일단 26가지로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큐넷에 딱 들어간 다음에 보면은요. 사무직을 내가 하겠다. 그럼 사무직 보고 그다음에 이제는 생산 관리 클릭을 한 다음에 거기 가 보면은 또 품질 경영 기사라는 이외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셔야 되겠고 나에게 맞는 자격증을 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과연 내가 사회에 다시 한번 나와서 일을 할 때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또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100세 시대고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도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도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막막하다라는 마음이 이제 기저에 있거든요. 내가 내 취미를 위해서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이렇게 재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조금 슬픈 마음도 있어요. 지금 걸 그리고- 내려놓고 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셔야 맞아요. 돼요. 또 어릴 때 공부 다 한 것 같은데 공부 또 해야 돼요? 이게 저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요. 암기 과목 시험 전날 그런 생각 자주 했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알약 하나 먹으면 이 책에 있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내 머릿속에 좀 넣어주는 알약 같은 거 교수님도 없나? 그래요? 그런 생각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 기관적인 부분 나라에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일종의 돈을 받으시면서 이런 훈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카드가 지원 금액이 우선 기간은 5년 동안이고요. 그리고 3년에서 5년까지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른데 쓰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카드를 갖고 지정된 훈련을 받으시면 그 훈련비 같은 경우를 나라에서 이 카드에서 계산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잔액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훈련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다시 이 카드를 신청하셔서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요. 훈련의 종류나 이 취업률 그리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역의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거 있다면서요? 라고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대 불안하다.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안경 쓰고 불안한데? 공부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방송 빼고 잘하는 게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네네. 자격증을 좀 이것저것 따보고 싶은데 요즘 어떤 자격증이 좀 인기가 많습니까? 그나마 좀 재밌는 거, 쉬운 거? 요즘 그 50대한테 인기 있는 자격증 1위가 뭘까요? 바로 뭘까요? 이제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지게차? 네,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가장 이제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뒤를 보게 되면 매년 한 2만 명 정도가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경쟁률도 만만치가 않죠. 그 다음으로 한식 조리 기능사, 흑백 요리사의 후광일 수도 있습니다. 조리사. 여기다 전기 기능사, 굴착기 운전사, 산업안전 기사와 같은 기술 자격증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로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지. 특히 이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년이 없어요. 정년 없이 평생을 직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서 실제로 남들은 어떻게 하나 50세 이상 이제 국가기술 자격 시험 응시자를 봤더니 최근 9년 새 3배 늘었어요. 어머나. 나 말고도 50세 이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네, 50대가 인기가 높은 자격증 순위를 쫙 봤는데요. 그럼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한테 뭐가 제일 어울릴까요? 아, 저한테는요. 없는 것 같아, 저기서. 요리해 보실래요? 저는 근데 이 조리사 약간 조금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저 뭐 흑백 요리사 같은 데 한번 또 아유. 나가서 우리 광탈. 가게가 그냥 막 번창하고
예약도 안 되고 막. 백인에서 백인 천금을 다 노리시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1인 지게차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생에 늘 좀 이렇게 가볍게 철없이 사셨으니까 노년에 이제 좀 이렇게 무게를 좀 지어보시고 가는 가서 책임감의 지게가 무게를 지어지나요? 느껴보면서 살아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시고 다니라니까. 이쯤에서 인생의 무게를 네네. 자, 이번에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그 중에 하나 주택관리사로 제2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어서요. 만나보겠습니다. 활기찬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조경의 고정 상태를 점검하는 주택관리사 정한용 씨. 야외 시설뿐 아니라 단지 내 도서관에도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책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책마다 태그를 붙였어요. 태그를 붙여갖고 이 책이 저 입구를 통과하면 별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난을 방지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순찰을 마친 뒤 관리사무소로 돌아오는데요. 외부 순찰뿐 아니라 일지 결제와 각종 기록 등 사무 업무도 이어집니다. 순찰하며 생긴 문제도 노트에 꼼꼼히 적습니다.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주택관리공단에 취업을 했었는데 주택관리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 주택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역시 아파트 관리하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소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0년 공동주택관리 전문 자격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를 합격하고 소장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 갖춰지면 주택관리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 10여 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주택관리사가 된 겁니다. 직원들과 함께 안전과 관리 현안을 논의하고 운영 방향도 조율합니다. 업무에 대한 보상과 만족도는 어떨까요? 제가 2011년에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 400여만 원이 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그런 자격증이에요. 전기기사, 설비기사 그런 자격증을 따면은 취업도 좀 수월하고 일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